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72절 역사의 문제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해설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번 절은 제5장 시간성과 역사성에 속한 첫 번째 절입니다. 제4장은 시간성과 일상성이었고요. 제5장이 시간성과 역사성이고 첫 번째 절에서 역사의 문제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해설이 다뤄집니다. 역사라는 것은 많이 논의되지요. 모든 과거가 역사는 아니다. 과거 중에서 기억되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이 역사이다. 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되고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말이 어떤 근거에서, 즉 어떤 실존론적, 존재론적 근거에서 성립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이데거가 해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설하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물론 역사의 문제는 하이데거 외에도 델타이에서도 논의되었고요. 여러 사람, 리케르트 같은 사람도 논의했고, 그런데 델타이는 역사를 삶의 연관의 문제로 봤어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사이의 연관, 그것이 역사이고 이러한 연관은 심리적인 연관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한 하이데크 입장은 어떤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원서로 492쪽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실존론적 분석론의 모든 노력들은 존재 일반의 의, 그 시간성에 대한 물음에 대답할 가능성의 발견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관계된다. 이러한 물음의 마무리는 그것 자체 속에서 존재 같은 것이 접근 가능하게 되는 그런 현상, 곧 존재 이해력의 한정을 요구한다. 존재 이해력의 통속적 존재 이해력이나 근원적 존재 이해력으로의 한정을 요구한다. 통속적 존재 이해력이 일상성에 관련되고 근원적 존재 이해력이 역사성과 관련이 되겠네요. 이러한 존재 이해력은 그러나 현존재의 존재 구성틀에 속한다. 이러한 존재자가 먼저 충분히 근원적으로 해석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그의 존재 구성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 이해력 자체가 역사성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근거 위에서 존재 이해력 속에 이해되어 있는 존재, 곧 역사 및 이러한 이해의 전제들, 시간성의 탈자태들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네, 하이데크는 현존재 분석론의 맥락에서 역사에 접근하니까요. 그 역사는 결국 현존재의 역사성의 토대를 두고 이 역사성은 다시금 시간성의 토대를 두게 되겠습니다. 비록 개별적으로는 현존재의 많은 구조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염려의 근원적인 가능 조건으로서의 시간성의 해명과 더불어 현존재에 대한 요구된 근원적인 해석이 도달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시간성은 현존재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과 관련해서 명백히 제시되었다. 그 다음에는 염려의 시간적인 해석이 배려하는 세계 내 존재의 시간성의 증명을 통해 확증되었다. 배려하는 세계 내 존재, 일상성이 되겠네요.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의 분석은 염려 속에 뿌리를 둔 동일 근원적인 연관인 죽음, 책임, 양심 사이의 연관을 드러냈다. 동일 근원적인 연관인 죽음, 책임, 양심 사이의 연관. 여기서 덧붙인 말을 붙여서요. 동일 근원적인 것들의 연관인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자연스러울 듯 합니다. 현존재가 그의 본래적인 실존의 기투 속에서보다 더욱 근원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더 근원적으로 역사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이데크의 견해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존론적 분석론에
더욱 철저한 출발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바로 일상성의 존재론적 의의에 대한 앞쪽에 있는 상론과 관련해서 하나의 어려운 숙고가 깨어난다. 도대체 사실상 현존제의 전체가 그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와 관련해서 실존론적 분석의 앞서 가짐 속으로 데려와져 있는가? 현존제의 전체성에 관계된 물음 제기는 자신의 순수한 존재론적인 명확성을 소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물음 자체가 심지어 종말회로 향한 존재와 관련해서 자신의 대답을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죽음은 그럼에도 단지 현존제의 끝일 뿐이며 형식적으로 취했을 때 현존제 전체성을 포괄하는 단지 하나의 끝일 뿐이다. 네, 죽음은 하나의 끝이고 탄생이 또 하나의 끝이겠네요. 다른 끝은 그러나 시작, 곧 탄생이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존재자가 찾아지는 전체를 비로소 표현한다. 따라서 분석론의 지금까지의 방향 잡음은 실존하는 전체 존재로 향한 그 모든 경행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이거나 비본래적인 존재에 대한 순전한 해설에도 불구하고 일면적으로 남아 있었다. 네, 탄생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피투성의 문제를 충실히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면적이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제가 단지 그가 이를테면 앞쪽을 향해 실존하고 모든 기존하는 것을 자기 뒤에 남겨두는 식으로만 주제 속에 서 있었다. 단지 시작으로 향한 존재만이 주목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의 현존제의 자기를 펼침이 주목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바로 삶의 연관, 즉 펼침이 곧 그 안에서 그럼에도 현존제가 부단히 어떻게든 자기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전체 존재의 분석에 있어서 간과되었다. 우리는 그렇다면 비록 탄생과 죽음 사이의 연관으로 말 걸어지는 것, 즉 전체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어둡다고 할지라도 현존제의 전체성의 존재의로서의 시간성이라는 출발점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렇습니다. 혹은 명백히 제시된 시간성이 앞에서 언급된 연관에 대한 실존론적, 존재론적 물음을 하나의 명확한 방향 속으로 데려오는 그런 집안을 맨 처음으로 내주는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연구들이 분야 속에서는 문제들을 너무 쉽게 여기지 않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미 하나의 소득이다. 네. 무엇이 탄생과 죽음 사이의 삶의 연관의 성격 규정보다 더욱 단순한 듯이 보이는가? 그 연관은 겉보기에 시간 속에서의 체험들의 연속에서부터 성립한다. 사람들이 문제적인 연관, 즉 삶의 연관에 대한 이러한 연속에서부터 특징지음을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특징지음의 존재론적인 앞선 생각을 더욱 철저하게 추적하면 어떤 기묘한 점이 결과로 생겨난다. 체험들의 이러한 연속 속에서는 본래 각기 단지 그때마다의 지금 속에서 전제적인 체험만이 현실적이다. 지나간 또 비로소 도착하는 체험들은 그와 반대로 더 이상은 혹은 아직은 현실적이지 않다.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거나 아직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체험만이 현실적이고 지금 이전의 체험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고 지금 이후의 체험도 아직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존제는 그에게 부여된 기간이 곧 두 개의 한계들인 탄생과 죽음 사이의 기간을 횡단하는데 현존제가 각기 단지 지금 속에서만 현실적이면서 자신의 시간의 지금 연속을 이를테면 껑충껑충 뛰면서 지나가는 식으로
그리한다. 예, 매번의 지금만이 현실적이니까요. 매번의 현실적인 지금에서 또 다른 현실적인 지금매로 꽁충꽁충 뛰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현존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때문에 현존재가 시간적 일이라고 말한다. 체험들의 이러한 부단한 변화 속에서 자기는, 즉 다스첼부스트는 하나의 어떤 동일성 속에서 자기를 고수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것, 즉 자기에 대한, 또 이것이 체험들의 변화에 대해 갖는 가능한 관계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생각들은 학자들을 따라 갈라진다. 체험들의 이러한 지속하면서 변화하는 연관의 존재는 무기정적으로 남아있다.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삶의 연관에 대한 이러한 성격 규정 속에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원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의 시간 속에서 전제적인, 그러나 자명하게 비사물적인 것이 출발점에 놓여 있다. 이것이 기묘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연관의 성격 규정 속에는 인간이 시간 속의 존재자로, 그러나 비사물적인 존재자로 출발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성이란 명칭 아래서 염려의 존재의로 명백히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점은 자신의 한계들 속에서 정당화되고 충분한 그런 통속적인 현존재 해석을 실마리로 삼아서는 탄생과 죽음 사이의 현존재의 펼침에 대한 하나의 순전한 존재론적 분석이 수행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그런 분석이 문제로 고정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 현존재는 잇따라 도착하면서 사라지는 체험들이라는 찰나적 현실성들의 총계로 실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잇따름이 점차적으로 하나의 삶의 연관의 테두리를 가득 채우는 것도 역시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러한 테두리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전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곧 어쨌든 각기 단지 현행적인 체험만이 악투엘레 레프니세스만이 현실적이고 테두리의 한계들인 탄생과 죽음은 지나간 것과 비로소 도착하는 것으로서 현실성을 교류하고 있는 곳에서 근본적으로는 역시 삶의 연관에 대한 통속적인 견해도 현존재의 외부에 늘어져 있으면서 이 현존재를 둘러싸는 테두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테두리를 정당하게 현존재 자신 속에서 그 체험들의 작용 연관 속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자를 자신의 시간 속의 전제자로 암묵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설정함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존재에 대한 하나의 존재론적 성격 규정이라는 각종의 시도를 난파하도록 한다. 네, 현존재를 전제자로 존재하면 삶의 연관에 대한 존재론적 해설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현존재는 자신의 찰나적 현실성들의 국면들을 통해 비로소 삶이라는 하나의 어떻게든 전제적인 경로와 구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펼치는데 그 처음부터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 펼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으로 그리한다. 현존재는 자신을 시간적으로 펼치는데 도래의 미래 쪽으로도 기존성의 과거 쪽으로도 자신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존재 속에는 이미 탄생 및 죽음과 관련된 사이가 다스 주비전이 놓여 있다. 결코 그와 반대로 현존재가 하나의 시간점 속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여전히 자신의 탄생 및 자신의 죽음이라는 비현실적인 것들에 의해 둘러싸인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존론적으로 이해될 때 탄생은
결코 더 이상 존재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나의 지나간 것이 아니고, 이는 죽음에게 고유한 것이 아직은 존재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도착하는 미해결이라는 존재 유형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현존재는 탄생에 대해 기존이라는 또는 기존성이라는 탈자태의 관계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도래라는 탈자태의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현존재가 지금에서 현실적이고 이전의 탄생과 이후의 죽음에서는 비현실적이며, 그런 비현실적인 것에 둘러싸인 채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사실적 현존재는 태어난 채로 실존하고, 태어난 채로 현존재는 역시 이미 죽음으로 향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사망한다. 현존재는 태어난 채로 실존하므로 이 탄생을 자기 실존 속에 반영하고 있고, 죽음으로 향한 존재라는 점에서 죽음을 자신의 존재 속에, 자신의 실존 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향한 존재를 하이데거는 특히 사망한다, stripped, striven 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표현해요. 하이데거가 이 사망한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에는 죽음으로 향한 존재 또는 죽음으로 향해 존재함을 의미하면서 사용합니다. 두 개의 끝과 이것들의 사이는 현존재가 현사실적으로 실존하는 동안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염려라는 현존재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유일하게 가능한 식으로 존재한다. 예, 염려가 근거가 되어서 탄생과 죽음에 대해 현존재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네요. 피투성과 죽음으로 향한 도피적이거나 선구하는 존재와의 통일성 속에서, 즉 피투성과 선구하는 존재와의 통일성 속에서 탄생과 죽음은 현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염려로서 현존재는 사이이다. 즉 탄생과 죽음의 사이인데 탄생과 죽음을 연결시키는 사이인 것입니다. 염려의 구성틀 전체성은 그러나 자신의 통일성의 가능한 근거를 시간성 속에 둔다. 따라서 삶의 연관에 대한 존재론적 해명은 다시 말해 현존재의 특수한 펼침, 운동성 및 지속성의 존재론적 해명은 이러한 존재자의 시간적 구성틀이라는 지평 속에 출발점이 놓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실존의 운동성은 하나의 존재자의 운동이 아니다. 그 운동성은 현존재의 펼침에서부터 규정된다. 펼쳐진 채로 자기를 펼침, erstrecktes sich erstrecken, 이미 펼쳐진 채로 다시 자기를 펼침이라는 특수한 운동성을 우리는 현존재의 발생이라고 명명한다. 괴시엔, 괴시태가 역사죠. 역사라는 명사형의 동사가 괴시엔, 발생입니다. 그래서 발생과 역사 사이에 긴밀한 연관을 위해서 이 괴시엔을 우리가 읽는 텍스트에서는 발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현존재의 연관에 대한 물음은 그의 발생이라는 존재론적 문제이다. 발생이 펼쳐진 채로 자기를 펼치면, 그렇죠? 과거로부터 미래로,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펼침은 곧 현존재의 연관에 관련되고, 이것이
결국은 발생의 존재론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생 구조 및 이것의 실존론적, 시간적 가능 조건들의 노출은 역사성의 존재론적 이해력의 획득을 의미한다. 이 발생 구조가 곧 역사성이 되겠습니다. 현존재의 발생에 고유한 특수한 운동성 및 지속성의 분석과 더불어 우리의 연구는 시간성의 노출, 바로 앞에서 건드렸던 문제로 되돌아오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현존재의 누구라고 규정했던 그런 자기의 부단성에 대한 물음이다. 자기의 부단성, 자기 부단성은 Selbstständigkeit, 이것은 현존재의 하나의 존재 방식이고 따라서 시간성의 하나의 특수한 시관화 속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발생의 분석은 시관화 그 자체에 대한 하나의 주제적 연구의 문제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만약 역사성에 대한 물음이 이러한 근원들, 자기의 부단성, 시간성 속으로 도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이로써 이미 역사 문제의 장소에 대해 결정이 내려져 있다. 그 장소는 현존재 내지 현존재 시간성이네요. 그 장소는 역사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역사학 속에서 찾아져서는 안 된다. 비록 역사라는 문제의 학문이론적 취급 유형이 단지 역사학적 포착의 인식이론적 해명을, 진멜에 의한 인식이론적 해명을 또는 역사학적 서술의 개념 형성의 논리만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고, 역사학적 서술의 개념 형성의 논리를 논한 것은 리케르트만이라는 것이네요. 역시 대상 측면, 역사라고 불리는 역사학의 대상에로도 방향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물음 제기 속에서 역사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단지 하나의 학문의 객관으로서만 접근 가능하게 된다. 즉, 이 역사가 현존재의 발생과 관련해서 이해되지 않고 역사학의 주제적 대상 내지 객관으로서만 접근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역사의 근본 현상은 곧 역사학을 통한 가능한 주제에 앞서 놓여 있고 이 주제와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근본 현상은 다시 데려올 수 없게 옆으로 제껴진다 또는 제쳐진다.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학의 객관이기 이전에 현존재의 근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가 역사학이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단지 역사적인 것, 즉 현존재의 존재 유형에서부터 곧 역사성 및 이것이 시간성의 뿌리를 둠에서부터 끌어내질 수 있다. 네, 1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이 현존재이고요. 2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이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예요. 아래에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맥락에서는 역사적인 것이 우선 현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역사성 자체가 시간성에서부터 또 근원적으로 본래적인 시간성에서부터 밝혀져야 한다면 이러한 과제의 본질 속에는 이 과제가 단지 하나의 현상학적 구성의 길 위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이 놓여 있다. 역사성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구성틀은 현존재의 역사에 대한 은폐하는 통속적 해석에 맞서 탈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성의 실존론적 구성은 자신의 특정한 발판들을 우선은 통속적인 현존재 이해력에 두면서 지금까지 획득된 실존론적 구조들, 심정성, 이해, 퇴락, 말함을 통한 인도를 받는다. 연구는 우선적으로 역사의 통속적 개념을 특징지음을 통해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해 본질적이라고 간주되는 요소들에 대한 하나의 방향잡음을 자신에게 마련해 준다. 이와 함께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 근원적으로 역사적이라고 말 걸어지는가라는 점이다. 이로써
역사성이라는 존재론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시작 지점이 표시되어 있다. 역사성의 실존론적 구성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현존재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에 대한 앞에서 수행된 해석과 이것에서부터 자라나온 것인 시간성으로서의 염려의 분석이다. 현존재의 역사성의 실존론적 기초는 단지 무엇이 시간성의 시관화 속에 감싸인 채로 이미 놓여 있는지를 드러냄에로만 우리를 데려온다. 역사성의 시간성으로서의 염려 속에 뿌리를 둠에 상응해서 현존재는 각기 본래적으로나 비본래적으로 역사적인 것으로 실존한다. 일상성이라는 명칭 아래서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에 대해 가장 가까운 지평으로 시선 속에 서 있었던 것, 즉 일상성은 현존재의 비본래적인 역사성으로 명료해진다. 현존재의 발생에는 본질적으로 계시와 해석이 속한다.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존재자의 이러한 존재 유형, 즉 계시와 해석에서부터 역사에 관한 명시적인 계시 및 포착이라는 실존적 가능성이 자라난다. 역사에 관한 주제화, 다시 말해 역사에 관한 역사학적 계시는 딜타이의 저작인 정신학문들 속에서의 역사적 세계의 건립이라는 가능적인 것의 전제이다. 네, 딜타이의 노력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는 역사학적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학적 계시가 가능한 것은 현존재가 계시와 해석이라는 존재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의 실존론적 해석은 유일하게 현존재의 역사성에서부터의 역사학의 존재론적 유래의 증명만을 목표로 삼는다. 여기로부터 비로소 현사실적인 학문 경영애로 방향 잡은 하나의 학문이론, 즉 역사학의 방법론이 그것들 안에서 자신의 물음제기들의 우연성들에 자신을 내맡겨도 되는 그런 한계들이 경계지어질 수 있다. 현존재의 역사성의 분석이 나타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존재자가 역사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단지 그가 그의 존재의 근거에 있어서 시간적이기 때문에만 역사적으로 실존하고 또 실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재는 역시 시간 속에서의 존재라는 의미에서도 시간적이라고 명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 내재성으로서의 시간 속에서도 현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사실적인 현존재는 역시 양성된 역사학 없이도 달력과 시계를 필요하고 또 사용한다. 현존재는 자신과 더불어 발생하는 것, 즉 사건들, 사정들을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경험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생명 없는 자연 및 살아가는 자연의 과정들이 시간 속에서 만나진다. 그것들은 시간 내재적이다. 따라서 쉽게 짐작될 수도 있는 것은 역사성과 시간성 사이의 연관에 대한 상론보다 처음에 다음 장 속으로 옮겨 놓아진 분석을 곧 시간성에서부터 시간 내재성이라는 시간의 기원의 분석을 다시금 앞에 놓는 일이다. 또는 앞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그럼에도 역사적인 것에 대한 통속적인 성격 규정에서 이것의 겉보기의 자명성과 독점성을 시간 내재성이라는 시간을 도움삼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시간성 사이의 사안적인 연관도 역시 요구하는 대로 먼저 역사성이 순수하게 현존재의 근원적인 시간성에서부터 연역되어야 한다. 즉 그것에서부터 기원함이 해명되어야 한다. 연역되어야 한다라는 말에 따옴표가 붙었어요. 그렇다면 하이데거의 본래적 의도로 서술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보기에는 연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데크 자신이 의도하면 그것에서부터 기원함이 해명되어야 한다. 즉 시간성에서부터 역사성이 기원함이 해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연역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편 6장에서 그 시간성에서부터 시간 내재성이란 시간의 기원의 분석이 다뤄지는데 이것이 6장에서 다뤄지지 않고 오히려 제5장에서 일찍 다뤄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역사성이 순수하게 현존제의 근원적인 시간성에서 연역되어야 한다면 이 시간 내재성이 시간성에서 기원한다는 점을 먼저 다룰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내재성으로서의 시간도 역시 현존제의 시간성에서부터 유래하는 한에서 역사성과 시간 내재성은 역사성과 시간 내재성은 제7장에서 다뤄지는 주제이고 제6장에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동일 근원적인 것으로 곧 모두가 시간성의 근원을 둔 것으로 증명된다. 역사의 시간적 성격의 통속적인 곧 시간 내재성에 의거한 해석은 따라서 자신의 한계들 속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보유한다. 역사의 시간적 성격이 통속적인 해석이 있지만 이때 통속적 해석이 전제로 하는 시간이 시간 내재성으로서 근원적 시간성에서부터 기원한 것이라면 출생 증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나름의 정당성을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성에서부터의 역사성의 존재론적 해설의 과정에 대한 이러한 최초의 특징 지음 이후에도 뒤에 오는 연구가 역사의 문제를 기습적으로 해결하려는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 명시적 확언이 확실히 말함이 여전히 필요한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법률적 수단들의 빈곤성과 일차적인 존재론적 지평들, 일상성과 역사성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집요하게 되는데 역사의 문제가 이것의 근원적인 뿌리둠에로 더욱더 끌어넣어져 있을수록 그렇다. 뒤에 오는 고찰은 역사성이라는 문제의 존재론적 장소를 예고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근본적으로 뒤에 오는 분석에서 유일하게 문제시되는 것은 오늘날의 세대에게 비로소 더욱 임박해 있는 내것 삼기, 안 아이그눔을 곧 그것들의 입장에서는 선도적인 그런 딜타이의 탐구들의 내것 삼기를 촉진하는 일이다. 딜타이가 밝힌 연구한 내용을 역사성 개념에 의거해서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하이데크의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기초존재론적 목표를 통해 게다가 불가피하게 제한된 해설인 역사성의 실존론적 문제의 해설은 다음과 같은 마디 나눔을 갖고 있다. 역사의 통속적 이해력과 현존제의 발생, 역사성의 근본 구성틀, 현존제의 역사성과 세계 역사, 현존제의 역사성에서부터의 역사학의 실존론적 기원, 역사성의 문제에 대한 앞에 놓여있는 해설과 델타의 탐구들 및 요르크 백작의 이념들과의 연관, 이렇게 순차적으로 논의가 전개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제73절은 역사에 대한 통속적 이해력과 현존제의 발생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